안녕하세요.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 중단원 마무리를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지난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했던 문제들 빼고요. 8번부터 문제를 풀게요. 8번. 8번을 보니까 3차 함수가 있네요. 3차 함수고 최고창의 개수는 양수예요. 전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3차 함수는 모양이 양수 모양은 크게 두 가지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하고 이런 식으로 생긴 거 두 가지예요. 근데 전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는 우리가 그려지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일 거예요. 요 그래프는 프라임을 했을 때 0이 될 수 있는 극한은 아니지만 극값은 아니지만 0이 될 수 있는 애는 하나 또는 여기서 0은 아니더라도 0보다 큰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fx가 있으니까 얘를 미분해 보면 3x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고 얘가 극값을 근을 하나 같던지 또는 같지 않던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은 하나 같던지 같지 않던지 그렇다면은 얘가 우리는 얘를 가지고 2차식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텐데 짝수니까요 4분의 d를 쓸 수 있을 거고요. 반의 제곱 2a 4a의 반의 제곱이니까 4a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a 3 그러면은 3a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면 여기가 a로 묶으면은 4a 플러스 3 0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러면은 0하고 마이너스 4분의 3 a라는 애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9번 오른쪽 그림은 함수 3차 함수가 있고 3차 함수의 도함수 그래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극값은 3이래요. 극소값이 3이래요. A, B, C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을 한번 봐보면은 이 fx는 도함수 값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요 이런 식이죠. 지금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는 양수고 1하고 2 사이일 때는 음수고 양수고 극값이 0이 되는 값은 두 개예요. 1하고 2에서 극값이 1하고 2에서 프라임이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fx가 있으니까 f 프라임 x를 해주면 6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나올 거고요. 얘가 0이 되는 값은 두 개일 거예요. f 프라임 2를 해보면 f 프라임 2를 여기 값이 6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이 될 거고요. f 프라임 2도 64, 24, 2, 4a b가 역시 여기도 0이네요. 그러면은 식이 두 개 있으니까 우리는 a, b의 값을 다 구할 수 있겠죠. 얘를 빼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a가 0일 것이고 a 값은 마이너스 9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a가 마이너스 9면 a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9를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 18일 테니까 b의 값은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a하고 b의 값을 다 찾았습니다. a하고 b의 값을 다 찾았으니까는 이제 c의 값만 찾으면 될 텐데요. c의 값은 극소값을 가지고 찾아주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기울기가 보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갈 때는 여기 값은 극될 것이고
여기가 극소겠죠. 극소. 그러면은 극소값은 함수값에다가 f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원래 2가 있겠고 미안해요. 이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2고 x에다 여기 8 그 다음에 a라는 애는 9가 되겠죠. 마이너스 9 a라는 애는 마이너스 9고 2를 집어넣으면은 4 그 다음에 b는 12 2를 집어넣으면 2겠고요. 플러스 c를 했을 때 여기 값이 3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요. 여기가 여기 28에 16 36 24 플러스 c는 3 그러면은 여기가 4 여기가 4네요. 그러면은 c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a, b, c의 값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10번을 봐보면 fx가 3차식이고 닫힌 구간 0, 4에서 최대값 5와 최소값 15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0하고 4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 갖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한번 일단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보면요. A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식이에요. 양수인 3차식. 그러면 그래프는 미안해요. A가 음수니까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3차식이고요. 그러면 그래프 모양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우리는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의 그래프. 0하고 4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그러면은 그래프가 극값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fx를 미분해 줄 거예요. f'x는 3ax 제곱 마이너스 6ax일 것이고 3ax로 묶어보면은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값은 0이 되는 값이 x가 0이라는 애하고 x가 2에서 그 값을 가질 텐데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여기 값이 0일 거고 여기 값은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 구간은 0하고 4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최대값을 가질 수 있을 때는 x가 2일 땜을 알 수 있지만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은 0일 때 하고 여기 닫힌 구간 0, 4니까요. 여기 4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4일 때가 최소값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0과 2와 4의 값을 우리는 확인해 보면 될 텐데요.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f0의 값은 b는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4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6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도 4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3 그 다음에 플러스 3a 플러스 b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계산할 텐데 여기가 64a고 얘는 16 곱하기 3a인데요. 64a라는 애는 4 곱하기 16이에요. 그러면은 4 곱하기 16에서 3 곱하기 16을 뺄 거니까는요. 우리는 여기가 16a 플러스 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값이 하나는 b고 하나는 16a 플러스 b인데요. a라는 애는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f4 값이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값이 최소값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최대값은 x가 2일 때니까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요. 2 집어넣으면 8a 마이너스 43 12a 12a 플러스 b 얘가 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값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5가 될 테고 지금 두 식을 연립하면은 나올 거예요. 두 식을 연립해 보면요. 여기가 두 개를 더하면은 두 개를 이제 빼야 되겠죠. 요 두 식을요 아래 위로 빼보면은 여기에서 얘를 뺀 거니까요 여기가 20a가 나올 거고요. b는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뺐으면은 마이너스 20. a 값은 마이너스 1이네요. a 값이 마이너스 1이면은 b의 값은 a 값이 마이너스 1이면은 b의 값은 1이 나오죠. 여기가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4가 될 테니까 b의 값은 1 이렇게 우리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면 이제 11번인데 11번 그림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문제 풀기가 조금 이렇게 두려워지기는 하는데요. 11번 한번 같이 봅시다. 11번은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가 6인 구에 원기둥이 내접하고 있다.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거고 높이를 구하는 풀이과정. 그러면은 얘가 h라는 애가 원기둥의 높이를 h로 놨을 때 h라는 애가 어떤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원기둥의 높이는 원기둥의 부피는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부피는 밑면의 넓이 여기 위에 얘로 그냥 칠할게요. 요거의 넓이 파이 r 제곱 반지름을 r이라고 그랬을 때요. 그 다음에 높이 h를 곱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h라고 놨을 때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값은 r 이렇게 된다면 얘를 구하면 될 텐데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보니까는 높이를 물어봤으니까요. r이라는 애를 h로 나타내서 이 문제를 풀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보니까는 지금 여기 요런 게 있네요. 여기가 지금 있는 그림 그대로 보면은 높이가 h일 거고요. 반지름이 r이니까 여기 얘는 지름이에요. 얘가 2r일 거예요. 여기 2r. 여기가 2r, 여기는 h고요. 근데 여기가 얘 이렇게 이어 보면은요.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그릴 때는 여기 중심을 안 지났는데 중심을 지나게 되겠죠. 여기는 12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나왔을 거냐면은 이러한 직각삼각형일 거예요. 여기가 2r이고 여기가 h고요. 여기가 10이고 그러면 우리는 식 하나를 얻을 수 있겠죠. 얘는 직각삼각형이니까 h제곱 4r제곱은 144 그러면 우리는 r제곱이 144 마이너스 h제곱을 4로 나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r제곱 대신에 얘를 대신 써주면 될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파이 h에다가 r 대신에 4분의 144 마이너스 h제곱 나올 것이고 우리가 부피의 최대값이라고 그랬으니까는 부피를 미분을 해서 최대값을 찾아주면 될 거예요. 얘를 미분을 해봅시다. 부피를 미분할 거예요. 부피를 미분할 건데 우리는 뭘로 미분할 거예요? h로 미분을 하겠죠. h로 부피를 h로 미분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식은 얘요. 요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4분의 파이라는 애는 앞에 묶일 것이고 여기 안이 144h에서
144h에서 지금 얼마예요? h 세제곱을 뺀 형태로 계산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h로 미분하면은 4분의 파이라는 애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앞에 거는 144가 되겠고요. 뒤에 거는 3h 제곱 이렇게 우리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144라는 애도 3으로 나누어져요. 144가 3으로 나누면은 4, 3, 12고 24니까는 38, 48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48이니까 우리는 얘를 4분의 3 파이에다가 48 마이너스 h 제곱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은 h라는 애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최대값을 가질 것이고 원래 그래프는 여기 최고차항이 음수인 3차식이니까요. 그래프 자체를 그려보면은 그래프는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올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48 여기 값은 플러스 루트 48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아니야. 원하는은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h라는 애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h는 구안에서 내접하는 원기둥이니까요. 높이가 항상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h라는 애는 어디다 쓸까요? 여기 h라는 애는 양수여야 돼요. 양수. 그 다음에 h라는 애는 아무리 커도 12를 넘을 수는 없겠죠. 요런 범위 안에서 우리는 그래프가 그려질 테니까요. 여기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은 여기 마이너스 루트 48에서 48 사이기는 하지만은 여기가 아니라 0부터 여기로 가 있는 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부터 오른쪽에 있는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을 구할 것이고 그 최대값은 h가 루트 48일 때가 되겠습니다. 루트 48은 얼마인가요? 16 루트 3 16 곱하기 3이니까는 4 루트 3이네요. 여기 4 루트 3. h가 4 루트 3일 때 우리는 최대의 부피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이 보니까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를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여기는 지금 x라는 애가 있고요. x가 아닌 애가 하나가 있어요.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x는 x끼리 아닌 애는 아닌 애끼리. 그러면은 여기 x세제곱 그 다음에 얘가 이항을 하면은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을 은 a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3차식과 상수함수의 교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는 얘도 식 하나로 보고 이렇게 얘도 하나로 봐서 두 식의 이 3차식과 상수함수의 교점을 구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 식을 가지고 3차 함수를 미분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한번 찾아봅시다. 얘를 미분을 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 3x로 묶으니까는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양수인 3차식이고 그래프 모양은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극값을 갖는 게 x가 0일 때랑 x가 2일 때예요. x가 0일 때 여기가 0이겠고 여기가 2겠죠. 0이고 2고 그 다음에 x가 0일 때는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개수가. 그러니까는 여기 값이 마이너스 1일 테니까 x축은 여기에 얘가 y축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y축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고요. x축은 마이너스 1보다 위인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a라는 애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요 a라는 애, 여기 요 a라는 애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근이 3개여야 되니까 세 근이 만나려면은 이렇게 만나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x가 2일 때도 값을 확인해 봐야 되네요. 여기 x가 2일 때는 값을 대입을 해보면요. x가 2일 때 보니까 함수값이 8 마이너스 4, 3, 12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테니까요. 여기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네요. 마이너스 5. 그러면 상수함수와 여기 3차함수가 세 가지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 A에 해당되는 애는요. A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13번이요. 13번은 앞에서 풀었던 12번하고 똑같은데 지금 부등식 형태인 거죠. fx하고 gx 중에서 fx가 크대요. 그러면은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 여기가 2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k라는 애가 fx고 마이너스 2x 4제곱 플러스 5x 세제곱이라는 애가 gx네요. 이 중에서 fx가 더 크대요. 얘도 x와 x가 아닌 애들이 있으니까는 정리를 조금 해보면은 여기에다가 k를 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항을 해보면 마이너스 4 x의 4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 x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얘를 지금 계산을 해볼 텐데 요 k를 오른쪽에 쓸게요. k를 오른쪽에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요 4차식하고 k하고 비교를 할 텐데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하려고요. 이렇게 함수로 표현을 해준 다음에 함수의 크기로 우리는 비교를 해봅시다. 왼쪽에 있는 4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미분을 해봅시다.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16 x의 세제곱 플러스 4, 3, 12 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고요. 4x 제곱으로 묶어보니까 마이너스까지 같이 묶읍시다. 그러면은 4x가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3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프라임이 0이 되는 값이 x가 0일 때 하고 x가 마이너스 4분의 3.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요.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4분의 3일 때 이렇게 그 값을 가질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4차식이고 프라임을 했더니 0이라는 중근과 다른 하나의 실근이 나왔어요. 그럼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은 개형이 이렇게 생겼죠. 중근을 하나 가지니까요. 여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물론 이게 빼쭉한 건 아니죠. 선생님이 빼쭉하게 자주 그리는데 그리기 그냥 편하게 그린 거고요. 곡선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중근이니까 여기가 0일 것이고 여기가 4분의 3인 값이 나올 텐데요. 지금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가 그래프가 k보다 작대요. 그러니까는 그래프의 최대값만 구하면 우리는 k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x값이 4분의 3일 때예요. 그러면 x에다가 4분의 3을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여기 x에다가 4분의 3을 집어넣어 보면은요.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4에다가 4분의 3. 4의 4제곱, 3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곱하기 4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계산을 할 텐데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고요. 얘를 하나만 약분을 해서 쓰면은요. 지금 4의 세제곱으로 분모가 써지고요. 분자값은 4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계산되면은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요? 지금 4의 세제곱 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64분의 27 이렇게 나오겠죠. 64분의 27. 그럼 여기 값이 64분의 27일 거고요. 얘가 K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네요. 그럼 K라는 애는 64분의 27 이렇게 K가 64분의 27이고 문제에서는 뭘 원했냐면은 실수 K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는 K라는 애는 64분의 27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되겠죠. K 크거나 같으면 K라는 애는 64분의 2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14번을 한번 봅시다. 14번은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요. P가 출발한 후에 다시 원점에 도착하였을 때 출발한 다음에 다시 원점에 도착했대요. 그 소리는 뭐예요? 위치값이 0이 됐다는 소리겠죠. 위치값이 0이 됐을 때 값을 우리는 한번 구해보면요. 여기 식을 봐보면은 여기가 x라는 애가 위치값이고 이 x는 t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x가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는 원점에 있었다는 소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x값이 다시 0이 되는 t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16t인데 얘가 0이 되는 값을 물어본 거고요. 마이너스 t로 묶어보면은요. t의 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은 t가 0일 때랑 t가 플러스 마이너스 4일 때겠네요. 그러니까 4초일 때 다시 원점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얘를 미분을 하면은 x라는 애를 미분하면은 v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3 t의 제곱 플러스 16이 되겠고요. t라는 애가 4일 때니까요. 여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4, 4, 16 플러스 16 이렇게 될 테니까요. 마이너스 32 이렇게 우리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라는 애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나오죠. 가속도는 마이너스 6T가 되겠고요. 얘도 역시 T가 4일 때니까는 마이너스 24 이렇게 우리는 가속도와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15번은요. 위에 옆에 있는 애가 위치 함수를 나타내는데 t에서의 위치 함수래요. t에서의 위치 함수. 그런데 얘는 보니까는 위치 값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0이 됐어요. a일 때 t가 a일 때 위치가 됐고 쭉 계속 내려가서 여기에서 지금 위치 값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울기가 바뀐 거죠. 지금 기울기가 여기서 바뀌어갖고 다시 올라가서 B에서 위치 값이 0이 됐다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점을 두 번 지난다. 0에서 T 사이에서 원점을 두 번 지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가 처음에는 어떠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위치값을 가지고 있다가 A초가 됐을 때 원점을 지날 거고요. 다시 B초가 됐을 때 원점을 지날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번 지난다. 얘는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 그 다음에 A에서 B 사이에서 판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보니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위치가 시작할 때부터 해서 점점 내려오다가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보니까는 V가 마이너스에서 V가 플러스로 바뀌는 점이 하나 존재해요. 그러니까는 방향이 한 번 바뀌는 거죠.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한 번 바뀌죠. 한 번 바뀌어요. 어디서? 여기서. 그 다음에 0에서 C 사이에서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뀐다. 좀 전에 했었죠. 운동 방향은 한 번 바뀐다. 이렇게
한 번 바뀐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건 맞고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는 다 틀렸네요. 그다음에 16번 봅시다. 103페이지입니다. 16번을 보니까 한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216인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래요. 그 다음에 빗면의 둘레와 높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원기둥을 한번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려갖고 이렇게 원기둥이 있겠고 얘의 둘레의 길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을 r이라고 놨을 때 얼마예요? 2파이 r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h라고 놓으면은 여기가 h를 했으면은 216이라고 이렇게 주어졌네요. 원기둥의 부피가 최도래요. 원기둥의 부피는 아까도 했었었죠. 여기는 2파이 r 제곱 밑면의 넓이에다가 h를 곱했을 때 얘가 부피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h가 나왔네요. h가 그러면은 얘도 r 제곱도 뭘로 표현해 주는 게 좋겠어요? r 제곱도 h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r 제곱도 h로. 근데 지금 문제를 놓고 보니까요. r 제곱을 h로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왜 그러냐면 어렵지는 않지만 여기서 보니까는 우리는 아까 11번 문제에서 봤듯이 11번 문제도 우리는 문제를 h로 표현을 하고 싶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거기서는 이 r제곱이라는 애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그냥 대입을 해주면 됐었는데 여기는 r제곱이라는 애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냐면 r제곱은 216에다가 h를 빼주고 얘를 2파이로 나눈 게 r이니까 여기를 제곱하면은 여기가 r제곱이 돼요. 좀 식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를 쓰는 것보다는 여기 h를 216 마이너스 2파이 r이니까 얘를 그냥 h에다 대입해서 쓰고 나중에 다시 원래식에다가 r을 대입해서 h 값을 찾아주면은 우리는 손쉽게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문제에서는 원기둥의 높이, 부피가 최대일 때 원기둥의 높이를 물어보기는 했지만 이때 반지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대입을 해보면요, v라는 애는 파이 r 제곱이요. 파이 r 제곱이 있을 거고 h 자리에다가 216 마이너스 2파이 r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여기 계산을 한번 전개를 해보면요. 216에 파이 r 제곱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파이 제곱 r의 세제곱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은 얘가 v니까요. v를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v를 미분을 할 건데 뭘로 미분할 거냐면은 v를 r로 미분할 거예요. v를 r로 미분하면은 216이니까 여기가 432 파이 r과 여기도 r로 미분을 하면은 6 파이 제곱 r 제곱 이렇게 우리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여기 6으로 묶어 봅시다. 6으로 묶으니까 6파이로 묶어야 되겠죠. 6파이 r이네요. 6파이 r로 묶을 건데요. 6파이 r로 묶으면은 여기서 얘를 3으로 나누면은 72죠. 그러면은 여기가 72가 되겠고 마이너스 파이 r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r이라는 애가 r이 0일 때하고 r이 0일 때 r이 0일 때하고 r이 파이분의 72일 때 극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얘는 지금 부피에 대한 함수인데, 이 부피에 대한 함수인데요. r에 대한 3차식이에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그러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r이 0일 때하고 r이 파이분의 72일 때 우리는 극값을 갖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파이분의 72일 때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는 r이라는 애는 반지름이죠. r이라는 애는 반지름이요. 그러니까는 얘는 항상 양수일 거예요. 항상 양수일 테니까는 r이라는 애가 0보다는 클 때 우리는 값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r이라는 애가 파이분의 72일 때 최대값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r이 파이분의 72니까는요. r이 여기에다가 여기 r에다가 파이분의 72를 집어넣어 보면 여기가 파이가 약분이 될 거고요. 144네요. 그러면은 h라는 애는 216에서 144를 빼면은요, 72가 나오죠. 72요. 이렇게 우리는 h 값을 찾을 수 있어요. h 값을. 여기서 h라고는 했지만 h를 직접 변수로 해서 문제를 풀면은 뭐 풀 수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식이 매우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고, 얘를 이용해서 다시 h를 구했습니다. 17번을 봅시다. 17번을 보니까 얘는 최고창이 음수인 3차식이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세 접선을 그릴 때 범위를 구하라고요. 접선이 3개.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접선, 이 3차식 위에 있는 한 점을 구하면 되겠죠.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3차식 위에 있는 한 점의 x좌표를 a라고 한다면 y좌표는요,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6이라는 한 점과 기울기는 이 3차식을 미분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a라는 애를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11이라는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y라는 애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a 제곱 12a 마이너스 11이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 콤마 여기 한 점, 여기 값이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6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한 점을 지나는데요. 그 한 점이 1,7이에요. 1,7. 그러면은 여기 그래프에다가 1,k예요. 1,k를 집어넣으면 될 겁니다. 1,k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지금 x자리에다 1을 집어넣고 y자리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요.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k라는 애는 여기가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11이고요. 여기다가 a를 곱하면 마이너스 a를 곱하면 플러스 3a 세제곱 마이너스 12a 제곱 플러스 11a고요. 여기에다 y를 다시 여기 쓰면 a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6 이렇게 쓰면은 뭐 긴데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세제곱은 3하고 얘하고 있네요. 두 개. 그러면은 세제곱이 2a 세제곱, 2a 세제곱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곱 여기 제곱이 마이너스 9하고 아니 마이너스 15하고 플러스 6이니까는요. 마이너스 15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9 a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식 11 여기는 마이너스 11 플러스 11은 없어지고 그러면 12a만 남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1하고 여기 플러스 6이니까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3차식이고 왼쪽은 K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접선이 3개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그린다고 그랬으니까요. 얘는 지금 근이 3개가 나와야 되는 거고 K값이 3개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 3차식하고 요 K라는 애가 3개의 점에서 만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3차식의 그래프와 K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될 거예요. 앞에 문제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여기 Y는 K라는 식 하나하고 여기 Y는 여기 3차식 하나를 그려서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미분을 해볼게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요. 얘를 미분을 하니까 여기가 6a 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18a가 나오고요. 여기가 플러스 12네요. 6으로 묶으니까요.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는 6으로 묶으니까는 a 마이너스 2와 a 마이너스 1과 a-2 이렇게 a 값이 1하고 2일 때 극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3차식이고 극값이 2개고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니까는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나왔을 것이고요. 여기가 1일 때하고 여기가 2일 때입니다.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면 여기 식이요. 여기 원래 3차식에다가 a에다가 2를 넣어보면은요. 2-9 플러스 12-5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마이너스 14니까는 값은 0이네요. 여기 값이 0. 여기가 0이에요, 지금. 여기가 0.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보면요.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16 마이너스 4, 9, 36이요. 그 다음에 24 마이너스 5 그러면은 여기 값이 40에서 빼니까는 4고요. 마이너스 5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 값은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여기가 세 개의 점을 만나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값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여야 돼요?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여야 되겠죠. K값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 값이어야 세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다. 18번 봅시다. 18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래요. 4차함수고. 그 다음에 F0은 0이래요. 그럼 원점을 지난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F-X가 Fx다. 얘는 무슨 소리예요? 얘는 여기 소리는 얘가 Y축 대칭이라는 소리겠죠. Y축 대칭. 그 다음에 절대값을 했을 때 4. 그러니까 요 fx라는 애를 절대값 해준 애하고요. fx를 절대값 해준 애하고 4라는 요 상수함수하고요. 실근의 개수가 4개래요.
그때 F3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사차함수라는 애는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이네.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사차함수는 크게 보면은 이렇게 좌우가 대칭 모양으로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 아니라 극값이 3개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극값이 이렇게 2개짜리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 애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되는 애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Y축 대칭이라고 그랬어요. Y축 대칭. Y축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는 얘네들은 안 되고 요거 아니면은 요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0,0을 지난대요. 0,0. 0,0을 지났다는 소리는 x, y축이 지금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 y축이 대칭이려면은 이렇게 y축이 생겼어야 되고 그 끝값이 0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여기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고 얘는 y축이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지금 절대값이 라는 애는 절대값하고 그럼 절대값하고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그래프는 절대값을 했을 때 4하고는 지금 2개의 값밖에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얘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래프를 가장 첫 번째 그렸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을 그릴게요.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이러한 그래프고요. 다시 그릴게요. 선생님이 지금 곡선으로 그렸을 때 그래프 모양이 잘 안 나와서 이렇게 그냥 직선 모양으로 그렸어요. 곡선이라고 감안하고 보세요. 그래프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지금 원점이 0,0이 x가 0일 때니까 지금 x축이 이렇게 생겼고요. y축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y축. 여기가 0,0일 거고. 그러면은 요 4차식의 그래프를 보면은 요 4차식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은 지금 여기 값과 여기 값은 서로 대칭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k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 다음에 0,0에서 중근을 가지니까요. 이 4차 함수는 최고점의 개수는 1이라고 그랬으니까 1이고요. x제곱이라는 애하고 x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라는 애 그러니까는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k네. 이렇게 두 가지로 두 식의 곱으로 4차식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지금 다른 애들은 다 써먹었어요. 지금 뭘 써먹었냐면은 이 0,0이라는 애도 써먹었고요. 얘도 써먹었고 근데 지금 요거는 안 써먹었어요. 현재.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절대값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를 지우고 여기 절대값이라고 했으니 이 함수를 지금 절대값을 해보면 어떤 그래프가 나올 거냐면은 여기가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4라는 애하고 근이 4개래요. 그러면은 지금 x가 4라는 애를 한번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지금 몇 개 점에서 만나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4개의 점에서 만나려면은 어떻게 지날 수밖에 없냐면은 이렇게 지나야만 1개, 2개, 3개, 4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되겠죠. 여기가 4. 근데 다시 생각하면은 얘가 4라고 한다면 여기 값은요. 여기 값은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여기 값은 마이너스 4. 그러면은 우리 아마 다 구했을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극소값이 마이너스 4짜리하고 극대값은 0짜리인 그래프를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예를 보면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4차 함수가 여기가 x 4제곱 마이너스 k 제곱 x 제곱일 거고요. 얘를 미분을 해보면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k 제곱 2k 제곱 x 이 x로 묶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x제곱 마이너스 k제곱 조금 이상한데? 여기 2가 더 있죠. 2x제곱 마이너스 k제곱.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x가 0일 때 그 값이 하나 나오고 x제곱이라는 애가 2분의 k제곱일 때 그 값이 나올 테니까 지금 x는요. 어떻게 돼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k일 때 우리는 그 값을 갖는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값이 x가 0일 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k일 때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거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값이 0일 때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루트 2분의 k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k고 여기 값이 루트 2분의 k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계산을 해보면은요. 여기 함수에다가 루트 2분의 k를 집어넣으면 여기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값을요. 원래 함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은요. y는 4분의 k 4제곱 마이너스 k제곱 2분의 k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k 4제곱이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k 4제곱은 16이네요. k 4제곱이 16이니까 k 4제곱이 16이니까요. k라는 애는 2가 되겠죠. k가 2. k라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k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원래 식에다가 우리는 문제에서 f3의 값을 물어봤으니까요. 문제에서 f3의 값을 물어봤으니까는 x에다가 이제 3을 집어넣어 보면 여기에다 집어넣을 텐데요. 여기 y에다가 집어넣을 텐데 x에다가 3을 집어넣어 보면 y 값은 81에다가 마이너스 k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요. k제곱은 4고요. 여기에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9 마이너스 4하고 9로 묶여지죠. 9로 묶으면 9 마이너스 4. 그러면 4고 5 앞에 게 5니까 5, 9, 45 이렇게 우리는 45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19번. 그림과 같이 밑변의 반지름이 10이고 높이가 9인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고요. 얘는 매초 1cm씩 수면이 올라가고 물을 넣을 때 물의 변화가 시작한 지 6초 후에 그릇이 담긴 물의 부피의 변화를 구하여라. 얘는 1초에 물이 1cm씩 올라간대요. 그러면은 위치는 x라는 애는 1초니까는 1초에 1cm씩 가니까 x라는 애는 t라는 값을 갖겠죠. x는 t.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얘도 이 중심과 꼭지점이 지나는 단면을 그려보면 이 단면은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고요. 여기가 이렇게 우리는 요 직각삼각형 요것만 가지고 계산을 할 텐데요. 여기가 12라고 그랬고요. 여기는 9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삼각형은 지금 12대 9라는 비율,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우리는 값을 구해줄 수 있을 텐데요. 문제선 시간당 시간당 t씩 올라가니까는 초당 t요. 초당 1m씩 1cm씩 올라가니까는 우리가 t초 동안 올라간 거리를 t라고 놓을 수 있을 것이고요. 반지름은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r이라는 애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있었던 직각삼각형인 12대 9라는 애를 이용해서
12대 9라는 애를 이용해서요. 이 반지름 r과 높이 t 사이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9r이라는 애는 12t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지름 3분의 4t 이렇게 우리는 값을 얻을 수 있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할 거는 부피의 변화량인데요. 부피는 여기가 지금 원뿔 모양이니까요.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에다가 밑변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겠고요. 높이는 t가 되겠죠. 그러면 이 r이라는 애가 지금 t로 바꿔주면은요, 여기 r 제곱이라는 애는 9분의 16t 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요, 얘를 대입해 보면은 27분의 16 파이 t의 세제곱이 v일 것이고, 우리는 얘를 미분을 해보면은요, t로 미분한 거예요. t로 미분하면은 3이 앞으로 나올 테니까요, 9분의 16 파이 t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초 후에 담긴 그릇의 물의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t에다가 6을 대입해 주면 되겠네요. t에다 6을 대입해 주면은 여기가 9분의 16 파이 66에 36 이렇게 될 텐데, 얘가 약분이 돼서 4가 될 테니까는 64파이 이렇게 우리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64파이. 강의가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설명을 다 하다 보니까는 조금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